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권 진입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총선 앞으로 달려가는 양상입니다. 이달 말 전격 사퇴하고 정기 국회가 끝난 직후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랫동안 계속돼 왔는데 최근 돌아가는 이 기류를 보면 총선 출마 쪽으로 방향을 결정한 분위기 같습니다. 오늘 오전 TV조선 이 보도를 보니까 지금 한 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후임자도 대충 3배수 내지 5배수로 압축을 했다는 얘기고 그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퇴 안 하는데 왜 합니까? 그리고 검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예산국회가 끝나면 내각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때쯤에는 청문회를 해야죠. 한동훈 장관도 이제 총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장관이 아직까지는 지금 총선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권 진입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 할 언급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검증이라든가 인사 검증 같은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 차출설 나온 게 아니고 장관 됐을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대화록 그런 책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책이 나왔죠. 어느 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잘한다. 그게 이제 보수층의 많은 어떤 호응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기로 사실 대통령도 됐고 그때 국민의힘이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선함에 대한 희망, 거기에 대한 호감, 그 다른 주자가 없어가지고 또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 보수층들의 어떤 생각이 합쳐져가지고 된 거지.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게 아니듯이. 그럼요. 이번에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 가진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요. 우리 국민들 또 밥맛 없다고 할 정도로 역시 제자리 지키는데 골몰하는구나. 이번에 국민의힘 이거 약간 본질하고는 어긋나지만은 장제원 의원 산악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진보와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인다. 이 야권은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도 어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마 운동권 시절부터 사실 미국 문화원 들어가고 이런 게 보통 문제 구속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 걸 무릅쓰면서 자기들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미국 문화원 들어가고 진짜 아스팔트에서 시위하고 하얀병 던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니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노무현도 마찬가지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노회찬인가요? 노회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진영에 어떤 해가 끼칠만 하면 그냥 수사가 그쪽으로 온다든가 할 만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자기로서 그걸 막아버려요. 거기서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자기 희생이란 게 없어. 왜냐하면 탐욕스러워요. 탐욕스럽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다들 지난 대선 때 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사람들. 심지어 아까 나중에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이준석도 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그래도 조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 근데 나중에 말씀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 혁신이 있지만 이게 과연 혁신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져 버렸어요. 예. 이게 지지부진해졌어요. 중진, 윤핵관, 그다음 영남의 기득권층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했는데 전부 자기 자리 지키기 급급해가지고 지금 뭐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거나 저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권 진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해야지 네. 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직계 후배에다가 그다음 법무부 장관을 사실 젊은 나이에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소년 같은 얼굴을 한 여기에서 스타가 필요하잖아요. 총선을 치르려면은 그럼요. 대권 주자의 바람머리를 할 사람이 있어야 예, 대권 주자의 버금가는 스타가 있어야지 이게 총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바람머리를 진짜 말씀대로 바람머리를 할 수 있으니까.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 대권 주자예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볼 때 예. 다른 사람은 지금 고만고만한 사람 그리고 이미 흘러간 사람들은 많아요.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많지만 이미 국민들이 이미 좀 그 지나간 이미 흘러간 강물로 보기 때문에 신선한 어떤 기운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또 그 사람이네. 그래서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 한동훈이는 긁지 않은 복권이고 다른 저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은 긁은 복권이다. 복권을 긁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됐으면 버려야죠. 뭐 그거를 뭐 아직은 안 긁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서 기대가 있는 거죠. 예, 관심이 끊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그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대권 주자가 되냐 아니냐 이거 둘째 문제고. 별개 문제고요. 만일 이번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잘 결과가 안 좋으면 한동훈 장관 정치 생명도 상당히 그렇죠. 의문표가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진짜 긁지 않은 복권이니까 엄청난 대박을 칠 수도 있고 예. 그다음 망할 수도 있고 대박을 치면 차기 대권 주자로 되는 거죠. 아주 우뚝 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되는데 그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예. 이게 이제 이 국민의 힘이 잘 받쳐주고 그다음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권 진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국민의 힘이 질이 멸렬해지면은 예. 한동훈 장관이란 좋은 패를 미리 소모시켜버리고 그다음 좋은 어떤 대권 주자를 미리 그 약효를 다 써먹어버리고 네. 약을 약발이 떨어져 버리는 페니실린을 처방했는데 폐렴 안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그 위험성은 제가 볼 때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 위주 인사를 했고 모든 게 검찰 위주로 돌아간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른 정치 그다음 행태 이런 거는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도 인사는 좀 잘못하지 않느냐. 여기 또 한동훈 장관이 똑같은 전체를 밟으면서 검찰 출신으로서 나올 때 이게 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난하고 중도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결국 그러니까 이거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죠. 포장을 네. 잘해야지. 예. 이걸 단순히 지금 스타가 없으니까 스타 마케팅으로 온다든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장관이 스스로 리더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혁신위원회 거기하고 좀 결이 맞아요. 기득권층 그다음 3선 5선한 중진 나가라는데 한동훈 장관은 신선한 새로운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112명이나 있고 그 내에서도 뭐 4선 5선 하는 아주 중진들이 근데 절비한데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역할을 못하니까 못하죠. 아이 정치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게 잘못된 거죠. 저번 대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물론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뽑았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력을 키워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장관도 똑같거든 지금.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 국민의힘에
진짜 문제를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뭐 정치권 진입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선 주자로 이 정치권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한동훈 장관이 이달 말쯤에 전격 사퇴하고 다음 달이죠. 네.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은 국민의힘 입당을 한 뒤에 총선 출마를 하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설. 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을 좀 흔들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박지원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이는 이제 아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거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한동훈 정치 진입을 위한 카페트를 지금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심하죠. 정치권 진입만 해도 진입하자마자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 어떤 난파선에 그 난파선이 깔아놓는 걸 구하기 위한 게 비대위원장의 정치 경험이라고는 물론 국회에서 질의응답 하도 많이 해서 정치력이 길러졌는지는 몰라도 그게 가지고 됩니다. 그 112명이 적은 수가 아닌데 그 안에 모든 이해관계 조절하고 진짜 정치력을 발휘 법무장관 때하고 완전 달라요. 아, 행정에서 장관하는 것도 정치하고는 천양이 다르죠. 거기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진짜 중책 중에 중책 그것도 내년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인데 공천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한동훈 장관 본인의 뭐 앞으로 거치도 확실히 정해진 게 없는데 비대위원장 맡으라는 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야당 이야기는 검찰국하고 맞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서 불쏘시개로 계속 군불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뭐 비대위원회 될지 안 될지 설립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되더라도 너무 나간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정도껏 해야지 그걸.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인 관심도 모으고 있고 어쨌든 여권 내 대선 주자로 이렇게 우뚝 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총선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국 서울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지역 출마가 옳은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를 맡아가지고 2번 정도 선거운동, 지원운동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역으로 한다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종로. 또 하나는 영등포. 국회도 있고 영등포는 또 여의도 쪽에 하면은 얼마든지 또 민주당 비석을 뺏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임종석이가 문재인 비서실장 지낸 그 사람이 중구 성동구 갑 원래 지역이 거기 복귀한다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붙어가지고 크게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냐 비례냐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 신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정치 태아 정도죠. 태아. 그렇죠. 태아죠. 이런 사람을 어떤 그 지역구에 내보내면 온 힘을 다 쏟아도 지금 뭐 결과는 예측을 못 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곳이.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한동훈 장관 영입을 어떤 데 쓰려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 몇 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종로 출마 중구인가요? 종로인가 출마를 계속 겨눈질 하다가 결국은 늦어가지고 이낙연 뭐 용산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다가 시기를 늦춰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고 교수님 정치 기자 출신으로 맨날 하시지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비례대표는 약하다는 거죠.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이 정도 어떤 대권 주자라고 벌써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이 백병전을 싫어해 가지고 그냥 비례대표라는 그 어떤 이것도 방탄이네요. 거기에 숨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 제 생각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금 선거운동 역량이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말 잘하고 이런 거 법률적인 말 잘하고 한 거는 맞는데 또 선거 운동하면 도사들이 또 달라붙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어떤 흡인력을 가지고 끌어다니는 게 과연 그런 역량이 안 해봤으니까 제가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제 생각도 고 교수님하고 좀 유사한데 비례대표로 나가면 그 힘이 확 떨어진다. 예. 어떤 한동훈의 흡인력이라는 게 일정 부분에 그냥 그 가두어진다. 그렇다면은 물론 떨어질 수 있어요. 워낙 그 저쪽에 강자가 나오면은 선거에 수십 년 동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련된 사람하고 붙으면 있지만 그럴 경우에 지더라도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예. 종로나 딱 나가가지고 먼저 지금 주도권을 잡아요. 그 아까 황교안 예. 전 대표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먼저 치고 나가서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 이게 혁신이 거기도 맞는 거예요. 혁신이 말하는 대로. 그럼 바람이 일어나고 거기에 모든 언론은 저 스포트라이트가 사람이 비춰질 거예요. 자기를 갖다 돌보지 않고 사실 법무장관 지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안전빵으로 가면 네,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안전빵으로 안 가겠다. 나는 정말 그 이제 법무장관의 옷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어왔으면 정말 한번 내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정도 그러니까 너무 택도 없는 그 뭐 구로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안 되고 예. 금천이나 여기는 뭐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요. 아니 그리고 관심 지역에 가야 합니다. 관심 지역. 그렇다면 종로 중구가 제일 관심 지역이죠. 예.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정치 일본지죠. 그러니까 여의도도 또 사실은 관심이 그러니까 있는 지역입니다. 야권에서도 아마 종로 어디 내는 걸 고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치고 나가서 내가 나의 기득권, 법무장관을 지내고 이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종로에서 정말 내 그걸 한번 시험 받겠다. 나가가지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 야권이 이게 그 수세에 몰린다고요. 그렇죠. 예. 누구를 낼까? 그럴 그러니까 거란 말이에요. 이슈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데서는. 한동훈이가 딱 어디를 치고 나가면은 그러니까요. 거기를 누구를 내지? 그러니까 이게 약한 사람 내도 안 되고 예. 강한 사람 내도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도 좋지만은 지금 그 네임 밸류 그 어떤 그 몸값에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정치를 기왕한다면 이제 조금 이제 험한 길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정치에 들어와서까지 내가 옛날 법무장관 할 때 그 아주 꽃길만 걷는 사실 꽃길만 걸었잖아. 시험 일찍 합격하고 머리 좋아가지고 머리 고시해서 좋아가지고, 예. 평생 영감님 그다음 소리 들으면서 말 살아온 잘하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스타 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뭐 결과를 떠나서 예. 일단 체급이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뭔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한동훈이 대구를 간 까닭은. 깊은 뜻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법무부의 그 이민청도 보고 뭐 이민 예. 여러 가지 한다는데 사실 요새 이게 전부 전사나 디지털화 돼가지고 장관이 뭐 대구 가서 봐야지 이민자 어떻게 저쩌고 전혀 의미가 없죠. 예. 결국은 정치 행보다. 그렇죠. 그걸 간 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보수 성지고 보수의 성적 중앙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대구를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예. 예, 마지막에 아무리 서울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간에 예, 자기가 보수에는 몸담고 있는 정당의 핵심에 가가지고 거기서 황태자 인준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거기서 인증을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요. 물론 뭐 그래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 시기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달 말에 거의 사퇴한다는 걸 가정할 때 그건 뭐 아니 이달 말에 사퇴하는 사람이 무슨 이민자 정책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고 갑니까? 가려면은 작년에 장관 됐을 때 갔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일 전에 가가지고 이민자 정책을 이 사람이 구상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후임자가 할 거지. 예. 그리고 안 가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관이 법무장관이 이거는 그 이민청 설립 이런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이제 나 정치한다는 운을 한번 띄우는 거다. 신호탄을 딱 정치 보내고 출발 신호탄.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이준석이가 TK 지금, 신당 만든다. 대구에 나오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걸 험지라 그러면서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이준석에 대한 견제 네. 이런 뜻도 있다. 예. 이준석이가 젊다고 하지만 뭐 한동훈 장관도 젊어야지. 우리 50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이준석이 이준석 40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준석이는 40이지만 정치 경력으로 보면 한 70대 같이 보이는 그렇죠. 하는 지금 뭐 여러 마이너스 가지 3선 아닙니까? 예. 다음에 되면 마이너스 4선이 앞지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그 이런 걸 보면은 정치 노회한 정치인 같은 예.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가 신선한 어떤 정치 바람 한번 일으킨다. 그게 물론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대구는 우리 거야. 국민의힘이 어떤 그 보스야. 저 성지야. 이준석 너 까불지 마.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도 보수 성지에서부터 성지에서 정치를 시작하겠다. 인준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갤럽이 지난 7-9일 조사한 그 차기 지도자 조사 여기에서 서울에서도 한동훈이 18, 예. 이재명이 17이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두 군데서 이겼어요. 대구에서 또 이겼습니다. 한동훈 14 그리고 이재명 9. 그렇게 대구에서도 이재명보다 훨씬 지금 한동훈의 어떤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예. 뭐 낮은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좋은데 오히려 서울이 의미가 있다. 예, 의미가 있죠. 서울이 의미가 있죠. 저는 동률 또는 밑이더라도 1~2% 차이 의미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앞섰어요. 예. 물론 뭐 워낙 차이가 미미해야 그런데 미미하더라도 이재명은 그동안 진짜 정치한 게 얼마입니까? 성남시장부터 벌써 10여 년 이상 정치를 해오면서 그리고 전국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치에서는. 근데 한동훈 장관 아직 정치 들어온다는 선언도 안 했어요, 사실. 우리가 추측하고 그럴 거 아니냐 했지만 그런 상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정치하기 전에 총장 시절에 그 지지율 조사할 때 벌써 상당히 올라갔고 그때는 물론 낮았죠. 그때 여권의 주자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1%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치 선언을 하기 전에 사람들 긴가민가 그리고 아직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확신을 못 주고 있을 때는 그게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서울에서 1%를 앞섰다는 건 있죠. 이건 이재명이가 발발발 떨게 생긴.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된 게 저는 이재명에 대한 대항만 해지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을 갖다가 그 비판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저번 선거에서 윤석열인 것처럼 또 이재명의 어떤 그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라는 이미지가 아직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종합적으로 보면 한동훈의 정치 진입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카운트다운에 많아지고 들어갔다. 카운트다운이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